안녕하세요. 캐드 고인물입니다. 자, 화면 보시면 아시겠지만 지난 영상에 이번 영상은 후속편이 되겠는데요. 그 공유해드렸던 엑셀 파일을 열어보시면 자, 해당 설명 영상 주소 제가 클릭해서 어떤 거의 후속편인지 보여드립니다. 광고가 여기 안 나오네요. 지난 영상에서 이렇게 오토 리습 공유처 사용 방법 주의사항에 대해서 100여 개의 리습을 공유하고 이용할 수 있도록 도와드리는 엑셀 파일까지 같이 이제 공유를 해 드렸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 기능만 보시고서 충분히 이해 가능하신 분도 계시겠지만, 실무를 하신 지 얼마 안 되는 또는 아직 재학 중인 학생 같은 경우에는 이거 자체가 사례가 없다 보니까 아마 이해하기 힘든 상황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모든 것들 약 100여 개의 리습이 있는데 또 이 리습 파일 하나하나에도 명령어가 여러 개가 존재하는 그런 리습 파일이 있기 때문에 제가 중요도별로 이렇게 최대 3개까지 별표를 쳐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영상에서는 이 엑셀 파일을 받기 위해 단축 주소나 그 위에 있는 주소를 눌러보면 네트워크가 좀 느리네요. 이 엑셀 파일 다운 받으셔가지고 본인한테 필요한 것들이 있으면 이 리스 파일을 활용해 달라, 이렇게 이제 말씀드린 바 있고요. 이게 지금 약 100여 개의 리습이 있고 해서 하다 보니까 제가 2개, 3개 정도의 중요도를 가지는 또 편의성을 가지는 그런 것들을 1차적으로 영상으로 만들겠다, 이렇게 소개해 드렸는데, 설명을 했었는데, 제가 지금 이거 풀고 2개, 3개짜리를 이렇게 해보니까 뭐 A에서 Z까지는 다 나오는 것 같은데 이 리스 파일 개수만 하더라도 꽤 많습니다. 보니까 95개는 아닌 것 같고요. 이 2개, 3개짜리의 중요성, 개인 의견이지만 어쨌든 이걸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게 지금 리스 파일 개수가 곧 동영상 개수가 될 것 같은데, 이렇게 해볼까? subtotal, 이 명령으로 여기에 있는 모든 2개, 3개짜리의 중요도를 가지는 리스 파일 개수가 몇 개인지 한번 이런 식으로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니까 58개나 되네요. 그럼 58개의 영상을 제가 앞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이게 1개짜리까지 다 포함시켜 버리면 또 100여 개의 영상을 만들어야 되는데, 또 여러분들 사용상의 주의사항 이런 것들을 중요도별로 1개짜리는 또 넘어가는 경우가 있을 테니까 당분간은 제가 2개, 3개짜리를 위주로 중요도 좀 높은 것들 위주로 먼저 영상을 만들려고 합니다. 그럼 영상의 순서는 앞으로 어떻게 될 거냐면, 오늘 이제 말씀드릴 영상은 여기서부터 시작을 한다는 얘기죠. 2개, 3개짜리 중에서 명령어 앞글자가 오름차순으로 되어 있는 거, 그러니까 기호와 숫자가 먼저 나오게 되고 그 다음부터는 A, B, C, D 이렇게 올림차순 순으로 나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 중에서 플러스로 시작하고 있는 거, 이거 딱 하나 있으니까 이거 하고 다음 영상은 이제 3으로 시작하는 게 뭐가 있는지, 그 다음에 A, B, C, D 순으로 2개, 3개짜리들을 정리해 나가도록 하고, 오늘은 이 영상에서 소개를 시켜드리는 거니까 앞으로의 영상은 좀 빨리 단축시켜서 그렇게 설명을 짧게 하는 게 여러모로 효율이 좋을 것 같은 느낌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선택 풀고 2개, 3개짜리 중에 가장 앞서 있는 이 플러스, 마이너스 등 사칙 연산에 대한 이 리스 파일을 한번 또 사용해 보도록 할게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뭐 랜디라는 프로그램이 설치가 이 캐드에 되어 있기 때문에 이제 캐드를 일단 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 폴더에 단축 주소로 공유를 해뒀는데, 여기서도 지금 이 파일 이름을 보시면 별표가 3개, 2개 있는 것들을 A, B, C, D 순서로 올림차순으로 이렇게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그래서 이 리습을 자주 사용하는 것들을 처음 캐드를 실행시켰을 때 계속 로드가 되게 하고 싶다면 그 방법도 이제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제는 하나씩 할 예정이니까 앱 로드 명령을 이용해서 이미 등록할 것들은 여기 시작하기 세트에서 등록을 하자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그래서 이미 로드가 되어 있긴 한데, 자, 이거에 대한 그 세부 변수에 대한 설정,
어떻게 우리가 이 리습 명령어를 또 사용할 수 있는가 간단한 팁들을 같이 이제 말씀드리려고 해요. 일단 플러스 리습이라는 게 여기에 들어와 있긴 하지만 앞으로는 이제 한 개씩만 로드를 시키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이 별표 3개짜리 플러스 마이너스 등 사칙 연산, 그리고 D 텍스트만 연산 가능, 이런 것들이 나중에 영상으로 만들어지고 나면 제가 이제 버전별로 여기다가 기록을 좀 해두려고 합니다. 그리고 유튜브 영상에서도 업로드를 하고 나면 주소가 부여되니까 그 해당 영상을 또 여기에 링크를 달아두도록 할게요. 그래서 오늘은 순서상 첫 번째 리습 명령어로 플러스 마이너스 사칙 연산, 그러니까 사칙 연산이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더하기 빼기 곱하기 나누기 이 네 가지가 되겠죠. 그래서 이거를 이 CAD 화면으로 그냥 드래그를 하고 땅 놔준다. 그러면 뭐 신뢰할 수 있는 폴더에 없습니다. 저번에 설정을 해줬는데 제가 잠깐 그걸 풀었었나 봐요. 일단 항상 로드를 한번 해주시고 이 CAD 화면을 최대화시켜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파일은요, 제가 최초 공유했을 때와 비교해서 여기에 팁을 주의사항을 하나 더 달아놨는데 D 텍스트, 즉 단일행 문자만 연산이 가능합니다. 자, 무슨 얘기냐면 지금 로드를 했으니까 이거에 대한 사용 방법은 플러스가 더하기, 빼기가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식으로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리습 명령어를 우리가 입력할 수 있는가. 저 같은 고인물이야 이런 거 많이 사용해 봤으니까 뭐 플러스 들어가면 된다, 또 마이너스 이렇게 입력하면 된다, 이렇게 자동 완성 기능이 뜨긴 뜨거든요. 근데 명령어 자체를 모를 때에는 리습에 대한 그 기능이 제대로 활용하고자 할 때는 이 리습 파일이 더블 클릭하시면 보통은 이렇게 문자, 이거 뭐죠? 메모장 같은 데서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그래서 뭐 실무자들은 잘 아시겠지만 이 상태에서 컨트롤 F 눌러가지고 DEFUN 그리고 한 칸 떼고 C 그 다음에 콜론 이렇게 해서 검색을 해보면 디펀시 콜론 다음에 있는 이 명령, 그러니까 이게 플러스가 바로 이 리스 파일의 명령이 되는 거죠. 근데 이 리스 파일에는 한 개의 명령어만 꼭 존재한다는 보장은 없으니까 여기서 이 찾기 창에서 엔터를 한번 눌러보시면 그 다음 또 명령어 나올 겁니다. 그래서 디펀시 땡땡 그러니까 콜론까지 입력을 해주시고 찾기를 하시면 이 리스 파일 안에 도대체 리스 명령어가 몇 개가 있는지 쉽게 파악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제가 엔터를 한번 더 누르니까 디펀시 땡땡 다음에 이렇게 곱하기 표시 있죠, 별표. 그래서 지금 여기에는 나누기 표시까지 해서 총 4개의 명령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겠어요. 다시 위로 올라가잖아요. 자, 그래서 이런 것들을 같이 연관지어서 설명을 드립니다. 자, 그러면 잠깐 이거 이제 끄고, 자, D 텍스트만 가능하다고 했는데 제가 이제 그 시작 모듈을 이용해서 최초의 파일로 이거를 활용할 때 이거를 등록시켜 놓자. 템플릿 파일로 등록을 해두면 앞으로 우리가 치수 스타일에 대해서는 잘 지킬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dim 스타일 명령에 다 결합시켜 놓은 것들을 기본 파일, 템플릿 파일로 저장한 적이 있었는데 그건 중국편에 있던 내용이니까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에서 재학생 중에 난 CAD 좀 한다 싶으면 보셔도 되고, 아직 재학 중인데 CAD를 제대로 못하고 있다, 기초편도 이수 못했다 라는 사람은 이 영상은 아직 실무자에 한해서 먼저 말씀드리는 거니까 이 영상은 보지 않으셔도 될 것 같아요. D텍스트가 뭔지 모르겠다 하면 이 영상은 사실 필요가 없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제가 새 파일로 템플릿 파일을 1S 치수 스타일을 여기 설정해 놓은 걸로 열어 놨는데 이 치수는 M 텍스트의 치수 문자가 같이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종의 그룹으로 또는 블럭처럼 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일부를 선택했을 때 이 치수 문자까지 나오게 됩니다. 그러면 오늘 영상의 주제는 사칙 연산이니까 제가 플러스 명령어 입력하고 이 객체를 하나, 그 다음에 객체 선택 한 개를 찾았다고 돼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두 번째 거 땅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땅 누르면 텍스트 포인트, 그러니까 어디에 이 합계를 쓸 거냐라고 나오게 되는데 그 포인트, 삽입점을 지정하는 거라고 보시면 되겠어요. 보통 리스 파일이 영문으로 코딩이 되니까 설명 말고 영문으로 코딩이 되니까 그래서 이렇게 영문으로 추가 옵션이 나올 때가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상태에서 이 위쪽에다가 그 토탈 값, 썸 값, 그러니까 합계 값을
나타내주고 싶다면 이 부분에다가 텍스트 포인트를 찍고, 그 다음에 글자의 높이를 정해라. 문자의 크기를 정해라. 2.5가 기본값으로 CAD에선 일반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내가 5라는 크기로 이거를 입력하고 싶다 해서 5 하고 엔터 빵 누르면 0.000 이렇게 나온단 말이에요. 왜? 여기 파일에서도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기가 아니네요. D 텍스트만 연산이 가능하니까. 그래서 이게 활용도가 높긴 한데 일단 M 텍스트가 결합되어 있는 치수 문자는 안 된다. 그러면 M 텍스트도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 M 텍스트는 단일행 문자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MT라고 명령을 입력하고 여기다가 이렇게 쓰면 이 글들이 전부 다 M 텍스트가 되는 거죠. 사용상의 화면상의 차이점은 없어 보이지만 D 텍스트는 이렇게 더블 클릭하면 이 부분만 이렇게 음영 처리가 되는데 M 텍스트는 더블 클릭하면 편집 모드로 바뀌면서 여러 가지 메뉴가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스타일상 복잡해서 그런지 보통 리스 파일에서 숫자, 값, 연산에 관련된 거는 D 텍스트를 많이 이용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거는 헷갈리니까 지우고, 그래서 제가 25 더하기 25가 50이란 건 대부분 아실 테니까 진짜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되게 하기 위해선 이거를 폭파시켜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 두 개를 폭파시켜 놓을게요. 지금 화면상에서는 똑같이 보일 겁니다. 선택하고 익스플로드 폭파시켜 놨어요. 그러면 여기 이제 이 문자가 분리되는데 주의사항은 이 문자도 원래 M 텍스트가 이 치수, 선형 치수에 결합되어 있는 거기 때문에 여전히 M 텍스트의 성격을 갖고 있어요. 이렇게 나오죠. 문자 형식.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게 아니고 더블 클릭했을 때 이 부분만 나오게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여기서 M 텍스트 두 개를 다시 한번 선택을 하고, 그리고 익스플로드 X 스페이스바 땅 하면 화면상에 변화 없는 것 같지만 지금 폭파시켜 놓은 이 25짜리 문자를 더블 클릭하면 이제서야 D 텍스트로 바뀌게 돼요. 자, 아까는 치수 문자 두 개를 합쳐서 플러스 명령을 적용했는데도 안 나왔잖아요. 자, 이번에는 플러스 엔터 또는 스페이스바 25짜리 두 개를 땅땅 선택해서 스페이스바 땅 치고 텍스트 포인트 여기에다가 찍고, 그리고 5.0 문자 높이로 그대로 지정하기 위해서 그냥 스페이스바 땅 치고 나면 이게 오른쪽 정렬이 되는 것 같네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오른쪽으로 되어 있네요. 자, 그래서 우리 문자 스타일의 현재 문자 스타일을 그대로 반영한 최종 결과값이 여기서 나오게 됩니다. 50.000으로 나와 있죠. 소수 셋째 자리까지 반영되어 있는 게 바로 여기에 이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코딩된 프로그램이다 보니까 이 각각의 코딩 언어에 대한 변수 설정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잘 모르실 수가 있을까봐 뭐 바드나 챗 GPT를 이용해서 여기서 우리가 필수적으로 좀 알아두면, 즉 리스 파일을 수정할 수 있는 사항이 뭐가 있는지, 즉 예를 들어서 여기서 50이라고 나와주면 좋겠는데 0.000까지 왜 나오는가, 그러면 다시 50이라고 하려면 이거 다 수정해야 되잖아요. 그런 귀찮은 것들을 또 이 리스 파일을 간단히 수정하는 방법으로 같이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어쨌든 지금 이제 D 텍스트에서는 50.000 우리가 원하는 값이 나왔으니까 됐고, 마이너스도 되겠죠. 마이너스 명령어 입력하고 엔터 치고, 자, 마이너스는 플러스랑 다르게 숫자 빼기 A-B라고 되어 있으니까 하나 선택하고, 그리고 두 번째 선택할 때 이 25에서 오른쪽 25를 빼고 싶으면 여기서 스페이스바를 한번 쳐줘야 됩니다. 그러면 select B에 해당하는 텍스트를 또 선택하라고 되어 있잖아요. 두 번째 거 선택하시고 스페이스바 딱 누르면 또 텍스트 포인트 삽입점 지정하라고 뜨는데 오른쪽 정렬이 될 테니까 제가 이쯤에서 한번 찍어 볼게요. 찍고 문자 높이는 5.0으로 스페이스바 그냥 딱 누르면 0.000 불편하잖아요. 0.000까지 나오는 게. 자,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또 곱하기 명령어 별표 하시고 Shift 8번을 누르면 별표 명령어가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곱하기는 X를 쓰지 않고 보통 명령어를 이렇게 리스트에서는 별표를 이용합니다. 자, 25 곱하기 25 해볼게요. 자, 곱하기 명령어 입력하고 하나. A 텍스트 A 곱하기 B로 되어 있으니까 그래서 아래 명령어 창을 잘 보셔야 돼요. 그리고 이거 두 번째 거 선택하고 그리고 스페이스바
누르면 B 텍스트. 그러니까 저도 바로 이렇게 실수하게 되잖아요. 죄송합니다. 자, Shift 8 누르고 A라는 숫자 하나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B라는 숫자 하나 더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그럼 또 텍스트 포인트 지정하라고 뜨죠. 자, 오른쪽 정렬이니까 오른쪽에다가 찍어주고, 그리고 5.0 크기로 나타낼 것이다. 그럼 625까지만 나와주면 좋겠는데 이게 0.000까지 나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설정을 조금씩은 바꾸면 되겠죠. 자, 나누기 명령어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나누기는 물음표랑 같이 있으니까 Shift 누를 필요 없이 그냥 나누기 표시하시고 25 A 텍스트 찾았으니까 스페이스바, 그 다음에 두 번째에 있는 25 해서 스페이스바 땅 치고 텍스트 포인트, 예, 이쪽에다가 제가 만들어 준다면 5.0으로 크기 하면 25 나누기 25는 1.000 그냥 1로 정수 또는 자연수로 표현해 주면 좋겠는데, 자, 결과값은 잘 나오긴 하지만 산업 분야별로 이 소수 자릿수를 변경하는 때가 반드시 올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영상이 조금 길어지는데 첫 영상이니까 앞으로 이제 그런 팁들도 다 짧게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뭘 조정해야 되는가, 각 리스 파일별로 이런 코딩 언어들이 쭉 있을 텐데, 그래서 이 리습을 개발한 사람들 또는 만든 사람들은 여기에다가 추가적인 설명을 세미콜론을 통해서 이렇게 쭉 표현을 합니다. 여기 보면 set bar, 그러니까 set bar라는 건 set variable 또는 variation, 그 변수를 조정하겠다는 뜻인데 어떤 변수를 조정하는 거냐면 이 큰 따옴표 아래 dim진하고 0이라고 돼 있잖아요. 소수점 이하 0을 표현할 거냐 말 거냐를 이 변수를 통해서 지정하는 거란 말이죠. 근데 저야 이미 알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설명을 드리는데, 일반적인 분들은 리습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새로 개발하지 않고 또는 만들지 않고 구글 같은 데에서 여러분들이 검색해서 이런 리습을 자기 필요에 의해서 찾게 되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요즘 좋은 거는 AI 시대니까 제가 이만큼까지만 딱 복사를 하고, 바드나 챗 GPT가 설치되어 있는 크롬이나 엣지를 실행시켜서 제가 여기다가 컨트롤 V, 즉 복사 N 붙여넣기 해서 이 사항을 이제 보면 기존의 검색 결과는 가장 많이 보는 이 해당 검색 결과에 대해서 가장 많이 클릭수를 기록하는 것들을 가장 위쪽에 나타냈는데, 우리가 기존의 전통 검색 방식은 그러면 이걸 하나하나 이제 다 확인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여기 크롬이나 엣지의 확장 프로그램에 챗 GPT 또는 BARD 바드를 검색해 보면 여기서 이렇게 쭉 나오게 돼요. 근데 챗 GPT보다 요즘엔 구글 회사에서 바드라는 이런 또 AI 프로그램을 사서 그런지 챗 GPT보다는 바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이제 나타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보면 딤진이라는 용어나 단어에 대한 정보나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요? 이렇게 없어요. 뭐 이렇게 제공해 주시면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걸 제가 바드로 한번 해볼게요. 얘가 조금 느리긴 한데 훨씬 더 많은 정보를 찾아서 이렇게 해주는 것 같습니다. 전통적인 검색 방법 결과를 이용하실 거라면 하나씩 클릭해 가면서 하셔도 되는데, 우리는 이용자니까 여기에 나와 있는 검색 결과는 바드를 이용하면 훨씬 더 빠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제 그런 시대가 된 것 같습니다. 무서워요. 자, 지금 set bar dim진은 오토캐드의 시스템 변수로, 제가 오토 리습이라고 써놓지도 않았는데 여기서 이렇게 나온단 말이죠. 그래서 0피트와 정확히 0인치를 억제합니다. 그러니까 억제한다는 건 보이지 않게 하겠다라는 얘기인데, 지금 set bar dim진 이 리스 파일에 이렇게 0으로 되어 있었으니까 소수점 이하 0을 표현할 거냐 말 거냐로 여기에다가 설명을 써놨으면 좋겠는데, 콜론 다음에 있는 거는 이 코딩 언어의 설명으로 보통 쓰이거든요. 그래서 0 말고 여기에 보면 1, 2, 3, 0번부터 3번까지는 지금 이 변수가 거의 결과가 비슷하게 보이니까 제가 보기엔 이 4번, 8번, 12번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set bar dim진 다음에 4번을 써두면 소수 치수에서 선행 0을 억제한다. 예를 들어 바드가 정말 좋긴 좋네요. 0.5000은 그냥 0.5000으로 표시됩니다. 근데 우리 한국에서는 보통 소수점 앞에 0은 표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추천드리는 건 후행 0을 억제합니다.
예를 들어 12.5 빵빵빵은 12.5로 표시됩니다. 이렇게 써 있으니까 이 8번을 제가 여기서 한번 조정을 해 볼게요. 이 0을 8이라고 하고 8이라고 하고 그리고 컨트롤 S를 누르거나 또는 다른 이름으로 저장을 해서 제가 어디에다가 이거를 등록시킬 거냐면 이건 좀 바뀌는 내용이니까 바탕화면에다가 쉽게 알 수 있도록 내가 이제 바꿨다라는 표시로 NNN 이런 식으로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잠깐 껐다가 리스 파일은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을 했을 때는 그 파일에서만 적용이 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미 플러스 마이너스 리스비 여긴 적용되어 있는 상태니까 새 파일을 켜서 컨트롤 N 하고 똑같은 상황으로 갈 때 D 텍스트만 가능하니까 이걸 미리 제가 익스플로드를 2번을 시켜 둘게요. 자, 그러면 이게 D 텍스트로 이제 변경이 됐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바탕화면에 있는 새로운 리스 파일 딤진 변수를 조정한 거를 이쪽에다가 또 드래그 앤 드랍을 하겠습니다. 아직 신뢰할 수 있는 폴더로 지정 안 해놨으니 당연히 이런 말은 떠요. 로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최대화 시켜서 이제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 드로잉 2 파일에서 지금 바로 플러스 명령 입력하고 하나, 둘 선택하고 스페이스바 쳐서 텍스트 포인트 여기 삽입점에다가 하나 클릭하고 텍스트 하이트는 뭐 또 5로 지정하는 걸로 하죠. 그러면 50 50 정확히 나오죠. 아까는 50.000 이렇게 떴는데 그래서 소수 자릿수 중에 0으로만 표현되는 게 있으면 여기서 즉 어디서 조정을 하는 거냐면 이쪽 set 바 딤진이라는 거에서 이 변수를 조정하시면 되겠고 이게 각각 의미하는 게 뭔지 모르겠다면 일부분만 카피하셔가지고 바드나 챗 GPT가 확장 프로그램으로 설치되어 있는 크롬에다가 그대로 복구하시면 여기 잘 알려주는데 바드가 훨씬 더 자세하게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식으로 설명드려요. 자, 소수점 자릿수를 결정하는 거는 이게 결과물이 잘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이거는 여기까지만 딱 드래그를 하고 자, 기왕 바드를 이용하니까 제가 이렇게 이제 해볼게요. 대신 컨트롤 V를 하는데 오토 리습에서 seqnd가 조정하는 게 과연 무엇인가 결과물이 잘 뜨는지 한 번만 보려고요. 오토 리습 명령어 종류 뭐 이게 잘 안 나오네. 근데 챗 GPT가 먼저 막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seqnd10 nd는 여기에서 사용된 변수 이름이요. 변수에 원하는 값을 할당할 수 있습니다. 10을 할당하는 예제입니다. 말이 좀 이상하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게 소수 자릿수를 0이 아닌 실제 값이 나왔을 때 소수 자릿수를 결정할 수 있는 거로 알고 있는데 자, 그러면 바드에다가 한번 물어보는 걸로 하고 막간을 이용해서 응답을 대기하고 있으니까 자, 이 setqnd 3으로 되어 있을 때 소수 셋째 자리까지 표현되는 걸로 저는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자, 그러면 제가 예를 들어서 이 25를 25.1234 그리고 두 번째 숫자는 그대로 놔두고 플러스 명령어 입력해서 하나, 둘, 스페이스바 찍고 5.0으로 크게 나타내면 50.123 그러니까 25.1234 더하기 25 하면 50이 이 소수점 앞에 표현되고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나오고 있잖아요. 아니 이쪽에서 나오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게 seqnd 다음에 숫자라는 건 뭐 팁으로 말씀드리자면 소수 자릿수를 진짜 결정하는 부분이 여기에 있다. 그리고 이런 걸 잘 모르겠으면 하나하나씩 복사를 해서 set이라는 건 설정하는 건데 과연 여기에 해당하는 변수가 무엇인지 제대로 알고 싶다면 바드를 이용해서 확인할 수도 있겠다. 바드의 결과물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seq my variable 그러니까 나의 변수를 뭘로 조정한다 라고 떴는데 별로 없네. 변수의 값은 10이고 변수의 값은 20이 됩니다. 그러니까 my variable에 해당하는 게 여기선 nd가 지금 소수 자릿수를 결정하는 건데 여기가 3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진짜 결과물이 이렇게 50.1234가 아니라 123까지만 표현이 된다. 그럼 이걸 우리가 이런 식으로 확인도 할 수가 있겠죠. 제가 이거를 다시 한번 컨트롤 N에서 이 똑같은 파일 켜놓고 미리 익스플로드를 2번을 해서 그 다음에 여기에다가 지금 이 파일을 한 번 더 저장을 좀 해 보겠습니다. seqnd 딤지는 8 그대로 두고
만약에 나는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필요하다. 정말 잘 되는지 확인해 볼게요. 근데 이게 지금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4개의 명령어가 있으니까 seqnd를 플러스만 조절해보고 그 다음에 마이너스에 해당하는 명령어에도 지금 seqnd 3으로 되어 있으니까 마이너스는 정말 소수 셋째 자리로 표현이 되고 여기는 소수 첫째 자리로 플러스가 표현이 됐는지 한 번만 더 확인하고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했어요. 자, 이거 끄고 자, 이걸 그대로 CAD의 세 번째 파일에다가 한번 넣어 보겠습니다. 그대로 이렇게 드래그 앤 드랍. 이미 들어갔던 거기 때문에 신뢰할 수 있는 폴더라는 말은 안 뜨네요. 자, 제가 소수 첫째 자리까지 표현을 하는데 딤 진이 8로 걸려 있으니까 제가 1, 2, 3, 4, 5까지 한번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플러스 엔터 하나 둘 스페이스바 이쪽에 찍고 텍스트는 5.0으로 그대로 들어가면 소수 첫째 자리까지만 이렇게 실제로 나오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여기 바대 검색물이 정확하지는 않지만 변수의 값은 10이고 변수의 값은 20이 됩니다. 이거를 우리가 AI를 직접 믿을 게 아니라 일부분은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되겠다 라는 제안을 드리고 싶네요. 자, 중원부원 하다 보니까 뭐 그런데 자, 플러스가 seqnd 그러니까 세 자리까지만 설정했던 걸 첫째 자리까지만 보여주게 했고 마이너스나 곱하기나 나누기 이런 것들은 여전히 소수 셋째 자리로 설정이 되어 있는 그 리스 파일을 여기 드로잉 3번 파일에서 로드를 시켰으니까 제가 마이너스 한번 해보겠습니다. 마이너스 하고 하나 스페이스바 두 번째 거 빼고 그리고 여기에다가 텍스트 포인트 집어넣고 5.0 그대로 하면 0.123 소수 셋째 자리까지만 진짜로 보여지죠. 만약에 제가 이게 지금 반올림 처리가 되어 있는 설정이 이 리스 파일 어딘가에 있을 것 같은데 제가 1, 2, 3, 4, 5가 아니라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1, 2, 3, 6, 7 그래서 여기서 마이너스 엔터 하나 스페이스바 하나 스페이스바 해서 이쪽에다가 포인트 지정하고 5.0을 나타내면 0.124 실제로 네 번째 자리에서 0.12367이 돼야 되는데 25에서 25를 뺐으니까요. 이게 셋째 자리로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본 값이 기본 결과물이 소수 넷째 자리에서 반올림 처리된 소수 셋째 자리로 이렇게 보여지게 된다라는 거. 까지 참고하시면 이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하는 이 리습의 사용 방법은 웬만하면 정리가 될 것 같습니다. 너무 길었죠. 그런데 이 변수를 조정하는 것을 솔직히 일반인 입장에서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모를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제가 앞으로 영상에서 공유하고 설명드리려고 하는 건 이런 리스 파일 중에서도 우리가 과연 조정해서 우리만의 사용자화 시킬 수 있는 그런 팁 또는 주의사항, 유의사항은 뭐가 있을까에 대해서 간단하게 찾는 것들 또 2차 검증으로 해서 앞으로 엑셀 파일에서도 보여드렸지만 이 중요도 편의성 갖는 것 중에서 2개, 3개짜리를 이렇게 계속 정리를 하는 영상으로 앞으로 여러분들 오토캐드 팁과 함께 또 리습과 함께 찾아뵙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입니다. 자, 그러면 그 다음 명령어는 플러스 했으니까 이제 3으로 시작하는 이 명령이 앞으로 영상에 나가겠죠. 근데 영상 간격이 제가 이제 개강을 했기 때문에 얼마나 자주 올릴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기본적인 사용 방법까지 같이 말씀드렸으니까 자, 해당되는 기능들 빨리빨리 찾고 싶으면 영상 너무 기다리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필터 해제해서 여기서 쭉 찾아 진행하시고 또 키워드 하나씩 이렇게 보시면서 어떤 것들에 관련된 리습 명령어인지 이렇게 찾아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플러스 마이너스 곱하기 나누기 사칙 연산에 대한 리습 명령어 다뤘고 그걸 찾는 방법 또 변수를 조정하는 방법 같이 설명드렸습니다. 복잡하다면 그냥 넘어가셔도 좋을 것 같고 빨리 찾으실 수 있는 그런 팁을 개인적으로 발견하셨다면 이 엑셀 파일만 잘 보셨다가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마칠게요.